네,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뉴욕 증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사실 지난밤에 뉴욕 증시 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는데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기다리시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테슬라가 드디어 각종 악재를 딛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서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밤에 테슬라는 2.5% 상승하면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2달 만에 6천억 달러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의 주가가 80% 오르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200달러에서 225달러로 인상하면서 앞으로의 테슬라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예, 어떤 요인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머스크 리스크의 약화입니다. 이 머스크가 사고를 좀 많이 쳐왔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까지 테슬라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왔던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 관련 트위터 글에 대해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 당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올렸는데요. 이 사실이 사실과 다른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라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배상을 요구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요. 이 자금을 또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추가로 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트위터 인수도 머스크 리스크의 일부였습니다. 지난 6일에 머스크가 트위터가 이제는 손익분기점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론 지금 트위터의 경영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때문에 진짜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지 월가에서는 아직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송도 그렇고 뭐 아시다시피 트위터 인수도 그렇고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낸 사고들이 얼추 수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요인은 어떤 겁니까? 네, 다음 요인은 세액공제 수혜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재무부에서 기존에 적용됐던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의 기준을 변경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중에서 5인승은요, 기존에는 세단으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이 세단은 차량 가격이 5만 5천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바로 이 테슬라의 모델 Y 5인승 버전도 SUV로 분류가 되게 된 겁니다. 이 SUV 모델은 최대 8만 달러의 상품까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는 재빠르게 5인승 모델 Y의 가격을 1,500달러나 인상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테슬라가 순이익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뭐 세액 공제 기대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좀 전해드리면 이번 조치로 모델 Y가 대당 1,000달러의 가격 인상과 순응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만큼 이 효과가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인도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 중국 시장 역시도 이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골칫거리였는데요. 중국에서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내리면서 매출 증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과 또 지난 1월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3, 또 모델 Y의 가격을 10%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상해 공장의 생산량도 끌어올렸는데요.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베스 연구원이 중국의 전기차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승용차 시장 정보 연석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테슬라가 지난달 상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달보다 18%나 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독일에서도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 인하 때문에 말이 정말 많았는데 이 매출 증대 효과가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게 분석에서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월가에서 지난해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면 월가 전문가들 의견도 슬슬 바뀌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테슬라의 리스크가 하나둘씩 벗겨지면서 월가에서도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간 스탠리가 올해 최고의 선택이 테슬라다라고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220를 제시했고요. 도이치방크도요, 현재 테슬라의 주문량이 생산량의 2배에 달한다라면서 이 단기간의 생산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또 모간 스탠리와 동일하게 목표가는 $220를 제시했습니다. 월가의 투자금융기관인 이 베렌버그에서도요, 비용 절감이 동반된 가격 인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의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가격 인상 효과와 더불어서 시장의 점유율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는 무려 $255까지도 제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은요, 최근에는 이 돈나무 언니인 캐시 우드가 챗 GPT 광풍 속에서 이 AI의 승자가 바로 테슬라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AI 테마에 따른 테슬라의 수혜 가능성을 크게 평가한 겁니다. 이 부분까지도 월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테슬라를 평가하게 될지 앞으로의 테슬라 행보 또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테슬라 목표가 220에서 $255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요즘 핫한 AI 테마까지 엮인 모습인데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